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에 맞는 온도, 흙, 물, 그리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으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흙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만 나무들 중에서는 영양분이 없는 흙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분이 없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 중에서 9종류를 선정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생강나무. 농나무과의 생강나무는 키가 3m 정도까지 자라는 낙엽 활력 감목입니다. 우리나라 산야 전역에 분포하는 생강나무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샛노란 꽃을 피워서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 나무랍니다. 산수유와 꽃피는 시기가 비슷하여 멀리서 보면 산수유 나무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산수유와는 전혀 다른 나무랍니다. 나무가지를 자르면 생강 냄새가 나서 생강나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새잎이 올라오는데 꽃과 잎은 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생강나무 차는 우리 몸에도 좋고 차맛도 훌륭하답니다. 가을에 달리는 까만 열매는 관상 가치가 있으며 열매를 짜서 넣은 기름으로 옛날엔 등불을 밝혔고 머리 기름으로 사용되었는데 향기가 뛰어나고 기름의 질이 좋아 바르면 머리카락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을에 노랗게 물드는 단풍 또한 아름다워 정원수로 심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나무랍니다. 추위에 강해서 전국 어디서든 심을 수 있고 방그늘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며 성장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특히 생강나무의 효능으로는 산후통이나 의혈, 타박상, 근육통, 그리고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좋습니다. 병꽃나무. 병꽃나무는 다 자란 키가 2에서 3m 정도 되는 인동가의 키 작은 낙엽 활력 감목이랍니다. 오래 피는 꽃이 호리병 모양을 닮아서 병꽃나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특산 수종이며 꽃은 연한 황록색으로 피었다가 점점 붉은색으로 변해갑니다. 전국의 산과 계곡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방그늘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랍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공해나 염분에도 강해 도시나 해안지방에서도 잘 자랍니다. 열매는 9월에 붉은색의 10cm 정도의 길쭉한 모양으로 달립니다. 흰색 꽃이 피는 흰 병꽃나무와 붉은색의 꽃이 피는 붉은 병꽃나무, 그리고 삼색 병꽃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개화기간도 한 달이나 지속되어 꽃의 관상가치가 높은 나무랍니다. 그런데 꽃이 지고 나면 잡목처럼 나무 수영이 어수선하여 정원의 독립수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생물타리로 심거나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리는 차폐 용도나 경사지에 심으면 좋은 나무랍니다.
북나무. 북나무는 온나무과의 키가 6m 정도까지 자라는 낙엽 활엽 소교목입니다. 온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똑에 걸리지 않는 나무랍니다. 암수 땅그루인 꽃은 7월에서 8월에 흰색에 가까운 연노란색으로 핍니다. 북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온나무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지 줄기에 잎을 닮은 날개가 있답니다. 시월에 달리는 열매는 소금기가 강해서 소금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열매를 따서 혀를 대보니 은은하게 짠맛이 많이 나서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자연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없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또 북나무란 이름처럼 가을이 되면 온 산야를 붉게 물드는 나무이기도 하지요. 또 잎에는 오베자라는 벌레가 기생하여 집을 만드는데 이 벌레집이 있는 잎을 한방에서는 오베자라고 부른답니다. 주요 효능으로는 항균, 해독,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우리가 보통 참나무라고 부르는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랍니다. 이러한 참나무에는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등 6종류가 있답니다. 참나무에는 열매인 도토리가 달리는데 그 중에서도 상수리나무에서 나는 도토리가 가장 맛과 품질이 좋아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네요. 목재는 아주 무겁고 단단해서 숯을 만들거나 표고버섯을 재배할 때 정균목으로 사용하고 그 열매인 도토리는 묵으로 만들어 먹거나 말려서 가루를 내어 위장약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먹이가 귀한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유용한 나무랍니다. 산초나무. 우리나라 전국의 산야에서 자생하는 키가 2에서 3m 정도 자라는 특유의 아주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초나무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초피나무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구분을 못하는데 자세히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산초나무는 줄기에 있는 가시가 서로 어긋나게 나 있는 반면에 초피나무는 줄기에 있는 가시가 같은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며 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무늬도 초피나무가 더욱 선명하답니다. 추어탕이나 매운탕에 향신료로 넣는 것은 초피나무의 열매 껍질을 갈아서 만든 것입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제피가루라고 많이 부릅니다. 산초꽃은 7월에서 9월에 피고 초피꽃은 4월에서 5월에 핍니다. 산초 열매는 10월에 익는데 그 기름을 짜서 요리하는 데도 사용하고 약으로도 쓴답니다. 효능으로는 피부병, 염증치료, 구충제, 관절통, 치통 등에 좋습니다. 좌기나무. 예로부터 좌기나무를 정원에 심으면 부부 금실이 좋아진다 하여
우리 선조들이 많이 심던 나무랍니다. 자기나무 잎은 밤이 되거나 흐린 날에는 잎이 서로 합쳐지는데 이 모습이 사이좋은 부부를 닮았다고 하여 부부 사이 금실을 좋게 하는 나무로 알려진 것 같아요. 자기나무를 합혼수, 합합목, 야합수, 유정수라고도 하며 지방에 따라서 꽃 모양이 부채 같다고 하여 부채나무, 소가 잎을 잘 먹는다 하여 소쌀밥나무, 잎이 야자나무와 비슷하다 하여 산야자나무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기나무는 콩가의 낙엽, 한렵, 소교목으로 다 자란 나무의 키가 7m 정도 됩니다. 자기나무 잎은 차로도 마시는데 늘 마시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자기나무를 애정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월에 피는 분홍색 꽃은 마치 공작이 날개를 편듯이 아름다우며 잎은 농촌에서 퇴비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연분홍색의 꽃과 잎이 아름다워 외래수종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자기나무는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에서 자생하며 외국에서는 중국, 이란, 일본, 인도 등에서 자생합니다. 자기나무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어 산이나 들판, 계곡에서도 만날 수 있고 요즘은 공원이나 정원,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더군요. 자기나무 열매는 10월경에 익고 생김새가 콩 껍질과 비슷하고 속에는 콩처럼 씨가 들어 있습니다. 개성이 넘치는 꽃과 잎 때문에 정원수나 공원수, 가로수로도 많이 심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으로 경사지나 절개지에 심어도 좋습니다. 자연적인 수영이 아름다워 가지치기도 별로 필요 없는 갈리아기가 용이한 나무랍니다. 추위에 강하고 햇빛을 좋아하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수분이 약간 있는 사질 양토에서 잘 자랍니다. 성장 속도는 아주 빠른 편이며 가정에서 키울 때는 어린 묘목을 심는 게 좋지만 종자로도 번식이 잘 되는 편으로 가을에 수확한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된답니다. 또 자기나무 뿌리 껍질과 줄기 껍질을 약으로 사용하는데 껍질을 말려서 달여 먹으면 이뇨작용, 살충작용, 불면증, 건망증, 늑막염, 목이 아플 때 등에 좋다고 합니다. 모간주나무 7월에 나무에서 피는 꽃이 드물 무렵 나무 한가득 황금색의 꽃을 피우는 나무가 모간주나무랍니다. 꽃말은 번영이며 우리 집 정원에도 심고 싶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나무랍니다. 모간주 나무는 무환자 나무과의 낙엽, 한렵, 소교목으로 다 자라면 키가 10m 정도 됩니다. 추위와 공해에도 강하고 햇빛을 좋아하며 척박한 땅이나 소금기가 많은 해안지방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랍니다. 여름에 나무 가득 달리는 황금색의 꽃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달리는 돈주머니를 닮은 열매 또한 아주 특이하답니다. 모간주 나무꽃은 한방에서는 난화라고 하여 약으로 사용합니다. 이 꽃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간염, 요도염, 장염에 효과가 있고 눈이 충혈되었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모간주 나무 정원에 꼭 심고 싶은 나무랍니다.
왕보리수 나무. 왕보리수 나무는 추위에도 강하고 햇빛을 좋아하며 다 자란 나무의 키가 3에서 4m 정도 되는 정원에 한 그루는 꼭 심어야 할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에서 주변의 질소를 빨아당기는 힘이 강하여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비료도 줄 필요 없고 가지치기도 별 필요 없는 방치하다시피 하는 관리하기가 수월한 나무랍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나무 가득 열매가 달립니다. 평소에 기관지가 약해서 겨울이 되면 항상 목으로부터 감기가 시작되는 저로서는 정말 필요한 나무랍니다. 보리수는 기관지와 폐와 같은 호흡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 술 마시고 난 뒤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보리수 열매에 설탕을 넣어 효소를 담가서 먹는데요. 이때 설탕을 가능한 적게 넣고 비율을 잘 맞추면 약 1년 정도 지나면 약간 노란색을 띤 물과 같이 끈질기지 않는 와인으로 변한답니다. 목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시면 신기하게도 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사월이 되면 왕보리수 꽃이 나무 가득 달리지만 꽃의 크기도 작고 연녹색이라서 별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방치하다시피 하는데도 해마다 많은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많은 열매를 선물해주는 저한테는 아주 고마운 나무랍니다. 박태기 나무. 박태기 나무는 4월이 되면 가지와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서 피는 홍자색의 꽃이 특이하고 화려하여 정원이나 공원에서 다양한 소재의 꽃색을 원할 때 많이 심는 나무랍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박태기 나무는 콩가의 나무로 다 자란 나무의 키가 3에서 4m 정도인 낙엽 활력 감목입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추위에도 강하며 특히 콩가의 나무가 대부분 그렇듯이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도 땅속의 질소 성분을 흡수하여 잘 자라므로 황폐한 곳이나 척박한 땅에 심기에 좋은 나무랍니다. 겉모양이 바발 모양으로 생겼다고 박태기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줄기와 뿌리 껍질은 약재로도 쓰이는데 삶을 물을 마시면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중풍이나 고혈압, 대합증 등 부인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꽃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므로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가지치기 시기는 다른 낙엽지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11월에서 6월에 하면 됩니다. (4월에) 피는 꽃색이 특이하고 화려하여 눈에 띄지만 그 외 시기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나무랍니다. 이상으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중에 9종류를 선정하여 소개하였지만 이 외에도 척박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는
소나무, 가죽나무, 시나무, 아카시아, 오리나무, 팥배나무, 고추나무, 누리장나무, 말발돌이, 사리나무 등이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나날 되세요.